세상에,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는 술에 취한 목소리로 말했다. 속삭이듯.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는 굉장히 고집센 여자예요. 내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저 남자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제 이름은 김영란입니다. 55년 전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용란의 희망이라는 작은 술집 지금 처리 중입니다. 저는 3년 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나는 심장에 상처를 입었다. 결혼 25년 차인데 남편은 언제나 옳았어요. 나는 내 몸이 싫어. 살 좀 빼세요. 왜 그렇게 많이 드세요? 68km, 높이 162cm. 그녀는 Feel the rhythm rising, let your spirit soar high. In this moment together, we touch the sky. 부끄러워해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밤 신문들은 60세의 단골 고객 그가 내게 말해줬어. Feel the rhythm rising, let your spirit soar high. In this moment together, we touch the 그날 sky. 이후로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이 세상의 Feel the 모든 rhythm 이야기와 rising, let 심오한 your 것들 spirit soar 제가 high. 드리겠습니다. In this moment together, we 구독과 touch the 좋아요 sky. 부탁드립니다. 이 여성은 55세의 과부이고 여성은 60세의 노동자입니다. Feel the rhythm rising, let your spirit soar high. In this moment together, we touch the sky. 이 천상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내 하루는 언제나 똑같다. 오후 4시에 오픈합니다. 1층으로 가세요. 의자를 치우고 테이블을 닦으세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으세요. 쓰세요. 우리는 주방에서 오징어와 갑오징어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김치솥에 넣을 김치를 썰어 준비하세요. 준비가 된 오후 5시, 용란옥 간판에 불이 켜졌다. 빛난다. 누군가 운영하는 작은 술집. 내 남편이 운영하는 곳이야. 그가 죽은 후 나는 3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 오후 6시쯤이면 단골 손님들이 있습니다. 손님들이 한 명씩 도착했다. 시작. 언니, 와인 2잔, 그래? 곧 당신을 보고 있어요. 나는 낯선 사람들과 웃고 농담을 주고받는다. 내부는 비어 있습니다. 화장실 가는 길에 거울 앞에서 나는 멈췄다. 내 알몸이 담요 위에 훤히 드러나 있었다. 저는 안에 있어요. 그녀의 풍만한 가슴이 커튼에 밀착되었다. 두꺼운 반팔 티셔츠입니다. 외부에서 노출되어 있습니다. 늙고 뚱뚱한 여성은 아름답지 않다.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살 빼세요. 아직 젊잖아요. 옷 안 입어도 돼요? 저는 살면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고도 68km에서 162cm. 일반적인 것보다 10kg 더 무겁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D컵만큼 크고 엉덩이도 아주 크다. 좋아요. 내 남편은 내 몸매를 너무 싫어해. 나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누웠다. 낯선 사람들에게는 활짝 미소 지어야 합니다. 내가 했으니까. 저녁 10시가 되자 손님들이 한 명씩 도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떠나려고 했다. 언니, 다음에 꼭 다시 올게요. 알았어. 조심해. 입력하다. 나는 테이블을 닦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한다. 집에 가면 혼자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2층 제 방에 있어요. 여기는 제가 남편과 함께 사는 곳이고 침대도 제 거예요. 크기는 2배인데 지금은 절반만 쓰고 있어요. 좋아요. 거실 소파에 먼지가 잔뜩 쌓여 있다. 텔레비전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의 재방송만 방영되었다. 좋아요. 마지막 손님은 오후 2시에 만나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주방을 청소한 후에 나는 2층으로 올라갔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침대는 텅 비어 있었다. 내 옆 의자가 생각에 잠기게 했다. 나는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다. 내가 늙어가는 건가? 눈물이 나네. 흐름이 있다.
하지만 나는 큰 소리로 소리치지 않았다.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상황이 이랬습니다. 월요일 저녁 7시쯤에 문을 엽니다. 영업 중입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오신 분을 보세요. 나는 잠시 멈춰 섰다. 그의 키는 약 176cm입니다. 그는 체격이 좋다. 내 작업복에 먼지가 묻었어. 마치 정규직 같아요. 그의 마음은 잔인하지만 그의 눈빛은 친절하다. 그는 60세 남성처럼 보인다. 뭘 가져가야 할까요? 소주 2병이랑 그것만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메뉴를 살펴보고 주문을 했다. 영업 중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구석 테이블에 앉으세요. 나는 부엌에 가서 그것을 살펴보았다. 가고자 했던 곳에 도착했어요. 노가르를 접시에 담고 그 위에 소주 2병을 부어주세요. 제가 가져갔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위로가 되었다. 그는 음료와 간식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손이 나타났다. 내 손은 거칠고 목은 두껍다. 그의 손톱 밑에는 제거할 수 없는 먼지가 있었다. 저에게 문제가 있어요. 오랫동안 신체 활동을 해온 사람들, 그것은 손입니다. 그날 그는 혼자 조용히 술을 마셨다. 나는 그것을 마신다. 나는 고기 한 조각을 먹고 소주 한 잔을 마셨다. 그는 외로움을 느꼈다. 1시간쯤 지났나요? 그는 손을 들었다. 가격이 얼마예요? 15,000원이에요. 그는 내게 10,000위안짜리 지폐 2장을 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잘 먹어요? 네, 또 그렇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회의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돌아왔다. 사흘 후인 수요일 저녁이었다. 어서 오세요.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안에 있어요. 나는 즉시 이해했다. 다시 돌아오셨군요. 맞아요. 다시 왔어요. 우리는 같은 구석 테이블에 앉았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요? 소주 2병이랑 오징어 있어요. 생선 튀김이요. 네, 바삭바삭해요. 내가 튀길게. 알았어. 주방으로 가. 저는 오징어부터 시작했어요. 기름도 아주 맛있고 새우도 맛있어요. 계속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튀긴 음식을 접시에 담고 소주 2병과 함께 드세요. 우리는 함께 그것을 꺼냈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음료를 따르는 손은 떨리지 않는다. 안정적입니다. 퇴근 후에 한잔하러 오셔도 돼요? 나는 그를 찾고 있어요. 그날도 그는 혼자 조용히 술을 마셨다. 그는 가요. 일주일에 2번씩이요. 당신은 내 가게에 왔습니다. 월요일에는 해산물을, 수요일에는 생선을 기념합니다. 금요일에는 튀긴 음식이나 가끔 김치찌개를 먹습니다. 제가 주문했어요. 그때가 약 한 달 후였습니다. 금요일 밤이었고 그날은 손님이 아무도 없었다. 그 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 남자가 들어오자 나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나는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네, 오늘 일찍 퇴근했어요. 나는 그와 처음으로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오늘은 무엇을 드릴까요? 소주 2병이랑 김치 2개 주세요. 물론. 내가 따뜻하게 해줄게. 부엌으로 가. 이 김치를 냄비에 넣고 국물을 준비하세요. 그것은 돼지고기와 두부를 넣고 손으로 잘게 부숴주세요. 제가 넣었어요. 끓는 김치 소스 위에 달걀을 깨뜨리자 공기방울이 뿜어져 나왔다. 일어서세요. 바로 이거야? 아, 정말 맛있네.
알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얼굴을 공개하는 거니까요. 그러자 그가 말했다. 크기가 큽니다. 맛있는 음식 드세요? 저는 혼자이고 할 일도 많아요. 내가 테이블을 닫았을 때 그것은 내가 김치 먹는 사진들을 계속 보게 돼 저는 안에 있어요. 뜨거운 수프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으세요.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 때입니다. 사장님,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정말요. 대단하네요. 내가 먹어본 김치찌개 중 최고였다. 너무 달콤해요. 얼굴이 화끈거려요. 저는 칭찬받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다시 오고 싶냐고요? 네, 꼭 다시 올 거예요. 그날 밤 나는 2층으로 올라가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깨어났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다. 그 남자의 미소 짓는 얼굴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정말 맛있어 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특별한 건 없는데 왜요? 나는 얼굴을 묶은 채 잠을 잔다. 그 이후로 그 남자는 그 일을 여러 번 해냈습니다. 저는 갑니다. 일주일에 3번, 때로는 그래요. 주님께서는 4번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봤어요. 오늘 오실 거예요. 문이 열릴 때마다요.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가 나타나 심장이 쿵쾅거렸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그게 뭐지? 하지만 곧 고개를 들 거야. 네, 저요. 나 같은 늙은 여자를 누가 돌봐줄까? 이건 옛날 얘기예요. 하지만 그날 밤 그가 말했다. 할아버지, 성함이 뭐예요? 질문을 할 때 손이 떨렸습니다. 또는 김영란. 양란, 흰 이마이에서 확인하세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내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오자마자 얼굴이 화끈거려요. 당신의 이름은 강태민입니다. 타민, 그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되찾았어요. 이제 그는 그냥 평범한 손님일 뿐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 문이 열릴 때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면 심장이 두근거려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그는 식탁을 치우면서도 술을 마신다. 그 장면은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또 한 달이 지났네요. 어느 금요일 밤, 태미는 나는 그날 평소와 다른 얼굴로 병원에 갔다. 어둡다. 그는 어깨에 힘을 주고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심호흡을 크게 했다. 오늘은 무엇을 드릴까요? 소주 3병이요. 이것은 김치찌개입니다. 그건 병 하나보다 더 많네요.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부엌에 가서 냄비에 김치를 넣으세요. 수프를 추가했어요. 오늘은 돼지고기를 더 넣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의 손은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콩을 큼직하게 썰고 계란 2개를 넣으세요. 나는 그 개를 놓아주었다. 뜨거운 수프에서 수증기가 올라온다. 꽃은 하나씩 차례로 피어납니다. 내가 온기를 들고 나갔을 때 그는 소주를 마셨다. 병이 반쯤 비어 있어요. 컵을 한 번 마시고 다시 마시세요. 숨쉬기가 힘들지만 물을 마셔요. 무슨 일이 있는 게 틀림없어. 손님이 별로 없잖아. 잠 못 이루는 밤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옆 의자에 앉았다. 저는 앉아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태미는 소주잔을 컵에 꽂고 잠시 기다렸다. 입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 직장에서 넘어졌어요. 많이 아프세요? 아니요, 모든 게 괜찮아요. 하지만 제 주변 사람들은? 그가 그렇게 말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만두려고 합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그는 소주잔을 꽉 움켜쥐었다. 내가 그를 잡았다. 그 강력한 힘 때문에 내 손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60세가 넘으면 누구나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늙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아파요. 저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늙은 여자는 아름답지 않다. 뚱뚱한 여자도 아름답지 않다. 여자도 할 수 있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건강하시면 일하실 수 있나요? 효과가 있습니다. 타민이 나를 쳐다봤다. 나는 그를 바라본다. 저 눈은 촉촉하구나. 감사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짧은 대화였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날 밤 태미는 밤새도록 소주를 마셨다. 나는 빈손으로 돌아왔다. 문을 두드린 후에 나는 그곳에 한동안 머물렀다. 나는 창문을 통해 그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의 어깨는 여전히 넓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나요? 며칠 후 폭우가 쏟아졌다. 오늘은 하루입니다. 7시쯤 문이 열리고 태미가 들어왔다. 방에 들어가 보니 온몸이 흠뻑 젖은 채 누워 있었다. 좋아요. 작업복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빗물이 내 머리카락도 젖었어요. 어머, 우산 없이 오셨어요. 그것은 갑자기 폭발했다. 나는 천천히 2층으로 올라갔다. 나는 남자의 옷장을 열었는데 그 안에는 3살짜리 남자아이가 있었다. 한 번도 정리해두지 않은 옷들 똑같아요. 회색 셔츠를 벗으세요.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이걸 입으면 추울까요?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욕실을 바꾸세요. 그러자 타미는 옷을 챙겨 화장실로 갔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바닥에 물이 흐르는 모습은 습식 작업을 나타냅니다. 끝났어요. 나는 부엌으로 가서 행주로 물기를 닦았다. 가고자 했던 곳에 도착했어요. 비 오는 날의 파전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나는 손에 베인 상처로 쿠키 반죽을 만들었다. 팬에 기름을 더 부으세요. 반죽을 붓자 폭발했어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맛있는 향기가 주방을 가득 채웠다.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 저도 들었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니 태미는 내 남편 옷을 입고 다녔다. 제품이 나왔는데 사이즈가 딱 맞았어요. 회색 셔츠는 그의 탄탄한 가슴과 팔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당신과 남편분은 성격이 비슷하시네요. 하지만 뭔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제 남편도 마른 편인데 태민이도 말랐어요. 매우 강력합니다. 젖은 옷을 말려드릴게요. 바삭하게 튀긴 초록색 팬케이크를 접시에 담으세요. 나 간다. 갈색 양파 팬케이크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타미는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다. 제가 넣었어요. 설치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그날 밤에도 비는 계속 내렸다. 창문에 떨어지는 빗소리와 때때로 번개 소리가게 안은 밝고 환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문이 닫힙니다. 타민이 말했다. 양난 아가씨, 저와 함께 술 한잔 하시겠습니까? 내 심장은 부츠 속으로 푹 가라앉았다. 네, 혼자 술 마시는 게 지겨워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밖에는 비가 오고 있었다. 그의 눈은 매우 외로워 보였다. 딱 한 잔만 마시고 문을 잠그고 불을 끄세요. 반갑시에요. 나는 태민 옆에 앉아 소주 한 잔을 마셨다. 나는 그를 입양했다. 차가운 유리잔이 손에 부딪히면서 소주가 쏟아졌다. 빛난다. 거울에서 나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소주를 마시면 목구멍으로 술이 넘어간다. 매우 덥다. 양나는 혼자인가요? 네, 남편은 혼자입니다.
그는 3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 태민아. 내 아내도 괜찮아. 4년 전 교통사고로 인해 정적이 흘렀습니다. 흐름이 있다. 빗소리만 들려요. 우리는 같은 상처를 입었다. 거기에 사람들이 있어요. 너 혼자 아니야? 태민나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외로움을 느끼시나요? 나는 그에게 솔직하게 대답했다. 숨길 필요가 없으니까요. 저도요. 저도 혼자 방으로 들어갔을 때요. 아주 조용하네요. 네, 서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의 눈에서 나의 외로움을 보았다. 어쩌면 외로움이 내 눈에도 드러나는 걸지도 몰라요. 이것 좀 봐, 난 양난이야. 이상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이게 뭔가요? 얼굴 좀 풀어보지 그래? 매우 덥다. 나는 늙었고 내 몸은 이렇고 내 손은 이렇다. 나는 배를 탔다. 풍부하고 두껍고 오래가는 삶내 몸은 수치심을 느껴요. 그게 뭐죠?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태민의 목소리. 그는 마음을 굳혔다. 네, 제 아내는 아주 말랐습니다. 그를 안을 때마다 그의 뼈만 느껴졌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양나는 너무 잔인했어요. 이거 좋네요. 제 마음이 곧 찢어질 것 같아요. 똑같아요. 열이 그의 얼굴과 손으로 올라갔다. 나 떨고 있어? 정말이에요. 네, 정말 진심이에요. 나는 그때까지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 내 남편은 항상 내 몸매를 싫어했어요. 그 남자는 괜찮아요 라고 말했다.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울고 있어? 타미는 당황한 듯 손을 들었다. 제가 잡았어요. 그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매우 덥다. 내 손은 거칠고 힘이 없지만 어쩐지 저는 행복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 말을 처음 들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이미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좋아요. 그날 이후로 무언가가 바뀌었다. 나는 태민이가 언제 올지 보려고 거울을 봤다. 나는 그것을 봤다. 나는 내 머리카락을 만졌다. 나는 머리를 묶고 립스틱을 발랐다. 내가 사용하는 시각 방식은 나에게 낯설다. 하지만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멈출 수가 없어. 월요일 저녁 7시에 문을 엽니다. 네, 타민.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얼굴이 아팠다. 매우 덥다. 거기, 양나나. 당신이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마음은 찢어집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부엌에 가서 면을 접시에 담아줘. 제가 넣었어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레몬을 넣었어요. 슬라이스한 빵과 마요네즈 소스를 곁들여 드세요. 작은 접시에 담아주세요. 테이블 위에는 소주 2잔이 놓여 있다. 제가 닫았어요. 태민이가 미소를 지었고 그의 환한 미소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수요일은 이렇게 찾아왔다. 저도 금요일에 여기 있어요. 이번 주는 무슨 주죠? 나도 갔어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에 밤이다. 뉴스에서는 폭풍이 온다고 예보했다. 저녁 무렵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천천히 내렸다. 이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하얀 눈이 펑펑 내리고 있다. 좋아요. 손님들은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고 밤이 되자 오전 10시쯤 되자 나머지 고객들도 모두 매장에 들어왔다. 타미는 단 한 명뿐입니다.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다. 좋아요. 마치 무릎까지 끌어올려진 것 같았어요. 태미는 창밖을 내다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저편으로 가시는 건가요?
그 지점에서 약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60세 남성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안 돼요. 오늘 밤 여기서 주무셔도 돼요? 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타미는 잠시 망설였지만 창문의 크기를 보고는 생각을 바꿨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나는 문을 잠그고 불을 껐다. 그는 태민을 데리고 계단을 올라 2층으로 향했다. 등반하는 동안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뛰었습니다. 나는 달렸다. 나는 거실을 가로질러 걸어가 그 남자를 방 안으로 안내했다. 그는 나를 방으로 안내했다. 처음에 남편은 그녀를 비서로 고용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자요. 나는 옷장에서 담요를 꺼냈어. 할아버지. 담요에서는 여전히 방에 놓여있던 듯한 냄새가 났다. 저는 체포되었습니다. 나는 그곳을 나와 내 방으로 갔다. 나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내 심장은 아직 뛰고 있어? 우리 집에 누군가 살고 있어요. 벌써 3년이 됐어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잠이 안 와요. 나는 침대에 누워 옆방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태민이를 떠올리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사라졌다. 지금 새벽 1시인가요? 나는 목이 너무 말라서 우물로 갔다. 술 마시고 돌아가고 싶었는데 방이 너무 작았어요. 문틈 사이로 밝은 빛이 새어 들어온다. 잠이 오지 않으면 문을 꽉 닫으세요. 카펴틴. 부엌에 가서 물을 끓여 보리차를 만드세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유리잔 2개가 있는 작은 방에서 나는 간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 타미는 지붕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보고 있어요. 아직도 눈이 내리고 있어요. 나는 그에게 유리잔을 건넸다. 그는 탐을 받아들이고 잔에 담긴 술을 마셨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아 차를 마셨다. 따뜻한 차가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침묵이 흐른다.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고 있다. 나는 창문을 두드렸다. 양난, 태민, A, 플레이어. 진실을 말해도 될까요?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양난에 다시 방문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단순히 술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고 싶어서 왔어요. 당신 얼굴이 너무 예뻐요. 매우 덥다. 처음에는 그냥 술집이었어요. 하지만 양난은 여전히 걱정하고 있다.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이 웃는 모습과 요리하는 모습 내 몸도, 내 마음도 산산조각 날 거야. 마치 무거운 와인 상자를 들어 올리는 것과 같아요. 나는 식탁을 치우는 동안에도 여전히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내 손이 떨리고 있어요. 컵을 잡고 있던 손에서 차가 쏟아졌다. 빛난다. 제 아내는 매우 말랐습니다. 키 165cm, 몸무게 42kg. 그를 안을 때마다 그의 뼈만 느껴졌어요. 태민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사랑해요. 하지만 제 몸은 절망에 빠져 있어요. 하지만 양난은 다르다. 그녀에게는 사랑이 있다.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갑자기 얼굴의 열기가 사라졌다. 그 점이 부끄럽습니다. 왜요?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타미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제가 잡았어요. 그는 내 손을 잡았다. 덥고 건조하다. 나는 눈물을 닦았다. 저는 평생 제 몸을 부끄러워해왔습니다. 제 남편도 그걸 정말 싫어하고 거울을 볼 때마다 그 사실을 떠올려요. 숨을 쉴 수가 없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바닥으로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타미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했다. 나는 행복하다. 태민이가 내 눈물을 닦아줬다.
그의 손이 내 뺨에 닿았다. 매우 덥다. 양나는 정말 아름다워요. 그 말들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저는 살면서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말입니다. 저도 태민이를 계속 돌봐줬어요. 이건 고백이에요. 때가 되면 거울을 보고 헤어스타일을 바꿔보세요. 립스틱을 바르고 터치해보세요. 태민 그의 눈은 크게 떠져 있었다. 도움을 받았나요? 숨결이 정말 놀랍네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태민은 나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그는 내 등과 얼굴에 손을 댔다. 그것은 그의 가슴 속에 묻혀 있었다. 매우 덥다. 3년 후 한 남자의 생각 이건 버튼이에요. 체온이 전달되고 심장 소리가 들린다.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존중해왔습니다. 좋아요.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고 바람도 계속 불고 있어요. 바람이 세게 불었지만 그의 손은 따뜻했다. 키스해도 될까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얼굴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 우리 입술이 서로 닿았다. 부드럽고 따뜻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대하고 그 다음에는 부드럽게 대해주세요. 그 문제는 더 깊은 곳에 있다. 그는 내 허리에 팔을 둘렀다. 나는 그의 어깨를 잡았다.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어. 입술이 떨어지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를 바라본다. 지금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나도. 키스가 다시 시작됐어. 이번에는 그 문제가 더 깊고 어려웠다. 그의 손이 내 등과 척추에 닿았다. 남자의 손이 여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있다. 그래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저희는 불을 껐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당신은 선을 넘었습니다. 3년간의 포구 끝에 내 몸은 난 다시 여자로 돌아왔어. 태민이는 내 거야. 몸의 움직임이 느려지는 것을 느낍니다. 큰 가슴, 두툼하고 넓은 엉덩이 젠장, 평생 부끄러워했던 일이네. 그는 모든 곳을 좋아합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처음으로 내 몸에 자부심을 느꼈다. 우리는 새벽이 되기 전에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난 못해. 아침 햇살이 창문 커튼 사이로 환하게 비친다. 저는 안에 있어요. 눈을 떠보니 태미가 내 옆에 누워 있었다. 좋아요. 그는 편안한 얼굴로 깊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 얼굴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우리는 아주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따뜻합니다. 태민도 눈을 떴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 일을 후회하십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아니요. 태민이는 어때요? 저도요. 아니요. 그는 제 손을 잡았어요. 오히려 저는 행복합니다. 나도 웃었다. 저도요. 창밖을 보니 눈이 오고 있었어요. 일어서세요.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 도로가 폐쇄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했다. 오늘 외출 못하세요? 모든 게 괜찮아요. 여기는 모든 게 괜찮아요. 우리도요. 나는 일어나서 옷을 입었다. 나는 부엌에 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냉장고에 계란, 김치, 밥이 있어요. 제가 가져갔어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달걀을 넣으세요. 제가 출력했어요. 밝은 소리와 달콤한 향기 그것은 퍼진다. 김치찌개를 만들고 밥을 때우고 있어요. 완료. 밥 먹자. 우리는 식탁에 앉는다. 타미는 달걀을 먹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너무 달콤해요. 제가 더 쉽게 만들었어요. 그렇군요.
누군가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한 지 얼마나 됐지? 모르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외롭다. 저도요.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완벽한. 내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타민이 내 옆에 있었다.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냈다. 제가 할게요. 같이 하면 더 빠를 거예요. 함께 설거지를 하면 마치 부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똑같아요. 점심시간이야. 1층에 있는 가게로 가자.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냉장고를 살펴보았다. 저건 라면이고 저건 계란이에요. 라면 끓여줄게. 냄비에 물 좀 넣어. 삶은 라면을 혼한 물에 넣었습니다. 끓는 라면에 계란을 넣으세요. 나는 그것을 넣고 파도 모양을 작은 조각으로 잘랐다. 나는 그것을 상자에 넣어 2층으로 가져갔다. 와,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타미는 수프를 땅에 던졌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예상대로 양나는 요리에 있어서 남들과는 다르다. 라면이긴 하지만 그래도 맛있어요. 우리는 함께 라면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 덮인 거리는 조용하고 사람들은 나는 그들이 눈을 치우는 것을 보았다. 내일 떠나셔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태민의 목소리예요. 너무 안타깝네요. 저도 같은 증상이 있어요. 우리는 오후 내내 두 번째 집에서 함께 머물렀다. 나는 약간의 시간을 보냈다. 나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차를 마신다. 창밖을 바라보며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나는 행복했다. 저녁 시간이에요. 무엇을 드시고 싶으세요? 양그라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알겠습니다. 냉장고에 가서 재료를 꺼낼게요. 제가 가져갔어요. 김치, 돼지고기, 콩, 파 김치찌개를 만들기로 했다. 냄비에 김치를 넣고 돼지고기를 넣으세요. 좋다. 국물에 붓고 두부를 넣으세요. 뜨거운 수프에서 수증기가 올라온다. 그것은 천천히 드러났다. 밥을 끓여서 고명을 건져내고 드세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타미는 2층에서 내려와 테이블에 앉았다. 저는 앉아 있습니다. 오, 이건 진짜 파티네. 무슨 문제야? 집에 요리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 이건 저에게 축하할 일이에요.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태미는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먹었다. 나는 그것을 밥에 섞어 먹었다. 감사의 표현입니다. 네, 저희는 화가 났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과 함께 식사하고 요리하는 것 텔레비전을 볼 때면 똑같아 보이는 무언가를 보게 된다. 그가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의 눈빛을 보면 습하다. 저도 눈물이 나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혼자 있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혼자 드세요. 잘라서 드세요. 아플 때조차도 혼자 있어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타민이 내 손을 잡았다. 하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폭탄처럼 빠르지는 않네요. 우리는 천천히 그리고 따뜻하게 서로를 알아갔다. 태미는 내 몸의 모든 부분을 사랑해. 나는 그것의 온기를 느낀다. 양나나, 사랑해. 그게 다야? 속삭이듯. 나도 사랑해요. 내가 너에게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어. 우리는 아침까지 서로를 존중했다. 저는 자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은 완전히 녹아 있었다. 좋아요. 도로는 이미 정리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셔야 해요. 네, 죄송하지만 태민이가 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나는 얼굴을 찡그렸다. 언제 돌아오실 거예요? 내일, 모레, 일요일. 맛있어? 나는 웃으며 물었다. 물론. 태민이가 현관 앞에 서 있는 걸 봤어요.
그는 신발을 신고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고마워요, 양난. 네, 저요. 내일 밤에 갈게요. 네, 저는 찾고 있습니다. 타민이 여기 있어요. 문이 부서진 후에도 나는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다. 저도 거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게 사랑일까? 다음 날 밤에 약속했던 것처럼 태민이 왔어요.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가게는 닫혀 있었지만 2층으로 통하는 문은 그를 위해 열려 있었다. 문을 열어둔 채로 뒀어요. 나 여기 있어? 같이 저녁 먹자. 나는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차를 마신다. 밤이 되자 우리는 함께 잠들었다. 한 주가 이렇게 흘러갔다. 태미는 거의 매일 방문해요. 심지어 가게가 문을 닫기 시작하는 새벽 2시에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일요일 오후에 도착했다. 어느 날 타민이 이렇게 말했다. 양나나, 들어가도 될까?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그는 힘겹게 넘어졌다. 네, 임대방은 작고 춥습니다. 여기요. 우리 같이 있었던 적 있지 않나요? 네, 안 돼도 괜찮아요. 방금 그에게 물어봤어요. 네, 예태미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나는 웃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제 생각은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좋아요. 알았어. 우리 같이 있자, 태민아. 그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다. 정말요. 네, 혼자 있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낫죠. 인생은 아름답죠. 그렇지 않나요? 양나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널 안아줄게. 일주일 후, 타미는 짐을 싸서 떠났다. 저는 이사했어요. 짐이 많지 않아요. 약간의 용품과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다. 그게 다예요. 네, 왜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가방을 열어보니 안에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좋아요. 그는 조심스럽게 태미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괜찮으세요? 물론. 이분은 제 아내입니다. 태미는 고마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렇군요. 우리는 그날 이후로 쭉 함께였죠. 강해지기 위해. 타미는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한다. 나는 가서 가게를 차렸다. 타미는 밤에 시장에 도착했다. 문을 닫고 함께 2층으로 올라가세요. 나는 위층으로 올라갔다. 우리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텔레비전을 본다. 오늘은 그냥 평범한 티타임이에요. 나는 행복하다. 우리는 밤에 함께 잤다. 태민이 품에서 잠든 밤들은 외롭지 않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밤, 태민이가 내 머리를 잘라줬어. 그는 그렇게 말하며 그녀를 만졌다. 양난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영원히 있을 순 없잖아요. 그가 뭐라고 말했나요? 물론이죠. 어디 가시는 거죠? 그들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우리가 동거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됐어요. 타미는 완벽한 스터디 파트너야.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설거지를 한다. 그들은 쓰레기와 무거운 맥주 캔도 버립니다. 그는 날아갔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정기 고객 알림 강해지기 위해 목요일 저녁이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3분 정도 앉아있겠지만 태미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씨앗이 도착했습니다. 내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또렷했다. 내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나는 부엌에 가서 물을 넣었다. 평소보다 양을 더 넣고 레몬 2개를 추가했어요. 해당 부분을 다운로드했습니다. 나는 테이블 위에 손을 얹었다. 나는 그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그때 단골 고객 중 한 분이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는 차분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뒤돌아서 부엌으로 갔어요. 얼굴이 화끈거려요. 화장실에 가는 길에 사람들은 항상 나는 그 대화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보셨나요? 제 여동생이 이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서로를 완전히 다르게 대한다. 그들은 당신에게 레몬을 더 많이 주고 다른 말로 이야기할 겁니다. 설마 둘이 똑같은 건 아니겠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날 그 사람은 항상 그렇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새빨갛게 변해 있었다. 좋아요. 조심해야 하지만 태민 이것을 보자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 그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저는 그걸 감출 수 없어요. 며칠 후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게는 금요일 저녁에 문을 닫았습니다. 모든 테이블에 손님들이 가득하고 나만 있어요. 너무 열심히 일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나는 무거운 와인병을 등에 메고 있다. 내 발이 끼었어요. 상자가 거의 떨어질 뻔했어요. 바로 그때 태민이 갑자기 벌떡 일어섰다. 나는 달렸다. 그는 상자를 가져다가 제파에게 건네주었다. 나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꽉 찼어요. 괜찮아요. 나는 천천히 손을 떼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매장 안의 모든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조용해졌다. 태민은 이미 늦었다는 것을 깨닫고 손을 들었다. 제가 닫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나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나는 부엌으로 갔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날 밤 나는 문을 잠그고 2층으로 올라갔다. 나는 위층으로 올라갔다. 태민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가 내 손을 꼭 잡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다음 날 그 행동이 바뀌었다. 단골 고객 중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는 욕망이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양난, 요즘 정말 예뻐 보이네. 피부는 더 좋아 보이고 눈은 더 반짝거릴 거예요. 할머니는 계속해서 미소를 지으셨다. 이 남자는 오늘 여기 여러 번 왔었어요. 하루 일과. 보통 사람에게는 너무 많은 일이죠. 할아버지 눈처럼 특별해 보이네요. 그건 논리적인 일이죠. 얼굴이 너무 화끈거려요. 더 이상 변명은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님. 일주일 후 그 소식이 퍼졌습니다. 강해지기 위해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양나나, 너 최근에 남자친구 생겼구나. 그래요. 그래요. 과부와 남자 왜 아무 말도 안 해? 넌 니는 행복해야지. 괜찮아요. 주방에서 얘기할게요. 모든 감각이 느껴졌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동시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행복해요. 네, 그것은 말입니다. 그날 밤 나는 태민이와 함께 앉아 있었다. 제 생각엔 모두가 알고 있을 거예요. 전 숨어야 해요. 내가 이걸 해야 할까? 나는 잠시 생각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좋아요. 아니요. 우리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타민. CC는 나를 꼭 껴안았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민이가 내 몸을 껴안을 때 그는 그녀를 더 깊숙이 끌어당겼다. 그녀의 커다란 가슴이 그의 가슴에 밀착되었다. 그의 손이 내 허리로 옮겨갔다.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두꺼운 허리와 넓은 엉덩이를 가리세워 그녀가 그를 만졌을 때 그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저는 너무 피곤해요. 양나나, 너는 정말 아름다워. 내 몸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평생 이 일만 해왔으니까요. 저는 제 몸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요. 당신은 연인입니다. 나는 눈물을 닦았다. 양나나, 사랑해. 나도 사랑해. 오늘 밤은 정말 특별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는 자유로움, 그것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의 손이 내 몸 구석구석을 어루만졌다. 나는 몸을 돌려 그의 가슴을 잡았다. 나는 그 안에 얼굴을 파묻었다. 나는 아침까지 땀을 흘리고 숨이 가빴다. 우리는 서로 떨어질 수 없어요. 다음 날 아침, 태미는 출근할 준비를 마쳤다. 저도요. 오늘 같이 저녁 먹었어요. 늦은 것 같아요. 걸을 때 조심하세요. 태미가 떠난 후 나는 가게를 차렸다. 강해지기 위해 오후 5시에 문을 엽니다. 오후 7시경 낯선 여자가 나타났다. 저는 안에 있어요. 그녀는 40살처럼 보이고 화장을 했다. 나는 그냥 넘겼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다. 이곳 주인이세요? 네, 저 여자는 저와 함께 살아요. 나는 위와 아래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불편하다. 강태민 씨 아세요? 심장이 두근거려요. 그는 이미 내려왔습니다. 당신은 이 사람과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매우 날카롭다. 저는 단골 고객입니다. 거짓말은 하지 마. 그냥 이웃끼리 수다나 떨면 돼. 이해해요. 얼굴이 화끈거려요. 당신은 누구시죠? 여자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저요. 저는 강태민의 아내예요. 제 심장이죠. 일어서세요. 저희는 아직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내. 내 목소리. 나 떨고 있어? 여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제가 닫았어요. 주민등록입니다. 그녀의 남편 이름은 강태민입니다. 그건 아주 분명해요. 머리가 아파요? 이것은 자동차 사고입니다. 제 생각에 그가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난 가을에 이혼했어요. 내 심장은 부츠 속으로 푹 가라앉았다.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나에게 거짓말을 한 소녀. 내가 봤다. 얇습니다. 태미는 모델처럼 키가 크고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다. 이 여성이 바로 그가 말하는 그 여자입니다. 집 대금 지급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빨리 그에게 말해. 레이아의 마음. 그 여자는 떠났다. 문을 부수고 들어간 후에도 나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저는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타미는 10시에 도착했다. 냄새가 바뀌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등록 양식을 가리켰다. 태민의 얼굴은 멍해졌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떠났습니다. 당신은 그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말했죠. 타미는 고개를 숙였다. 창피. 저는 60세에 은퇴했습니다. 나는 울었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 나는 태미가 힘들어할 때 그녀를 위로해준다. 외로움을 느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직합니다. 태미는 내 손을 잡으려고 했다. 나는 그것을 흔들었다. 저를 만지지 마세요. 제발 가세요. 양나나, 내가 나가줬으면 좋겠어. 나는 비명을 질렀다. 나는 살면서 그렇게 크게 소리 질러본 적이 없어. 아무것도 아님. 타미는 일어섰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나는 뒤돌아섰다. 오늘 못 봤네. 가자. 태민. 씨씨는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다.
과거를 회상하며 다시 한번 내 이름을 불렀다.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이 고장났어요. 나는 혼자 남았다. 테이블에 앉으셔서 주소를 등록하세요. 나는 그를 바라본다. 제 파트너 강태민입니다. 이 글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꼼짝없이 같았다.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어. 눈물이 연이어 흘러내렸다. 테이블과 종이를 물에 적시세요. 나는 2층으로 올라갔다. 침대에 누워있는데 태미의 냄새가 났어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개부터 담요까지, 방 구석구석까지 좋아해요. 얼굴에 베개를 묶고 소리를 질러보세요. 나는 울었다. 태미는 다음 날 오지 않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했다. 제 심장이 너무 아팠어요. 주문 과정에서 실수를 해서 잘못된 송장을 받았습니다. 나는 빈손으로 서서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언니, 괜찮아요. 피부가 별로 안 좋다. 단골 고객 한 분이 물어보셨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그건 옳지 않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참나무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아침 7시에 나는 문을 바라보았다. 열리지 않아요. 구석 테이블은 항상 비어 있다. 당신을 만나고 싶지만 자존심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을 피운 사람과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나는 매일 밤 혼자 2층으로 올라간다. 저는 자고 있어요. 저 빈 침대는 아주 넓어 보이네요. 타민이 자는 곳을 만져보세요. 눈물이 나요. 사랑일까? 외로움일까? 저는 아무런 차이도 못 느끼겠어요. 벌써 2주가 지났는데 이제 때가 됐어. 문은 열려 있습니다. 심장이 정말 빠르게 뛰고 있었는데 태민이가 들어왔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안에 애는 전처였다. 다시 해봅시다. 여자가 테이블에 앉아 있어요. 저는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는 거절했다. 내가 여기 온 건 내가 올지 안 올지 알고 싶어서가 아니야? 우리는 헤어졌어요.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나는 그를 안다. 이 사람도 그와 비슷하다. 네, 힘들면 도망치세요. 여자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저는 20년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나는 항상 내 몸이 싫고 좀 더 오래 살고 싶다고 말해왔다. 날씨가 덥다고들 하는데 저는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뭘 먹든 살이 찌지 않을 거예요. 이건 제 몸무게니까요. 이게 틀린 건가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다른 여성들도 생각합니다. 좋은, 행복해 보이는 여자. 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네. 그 여자는 나를 쳐다보았다. 당신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저는 아파요. 그 역시 상처 입은 사람입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미다. 태민이도 잊지 마.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여자분.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만 하세요. 알았어. 그를 만나면 너를 찾아오라고 전해줘. 부탁드립니다. 그 여성분은 이미 가셨습니다. 나는 혼자 남았다. 가게는 조용했고 구석 테이블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비어 있습니다. 나는 타민을 정말 좋아했어요. 나는 화가 나고 배신감을 느끼지만 그래도 보고 싶어요. 그날 밤 나는 가게 문을 닫고 2층으로 올라갔다.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한 남자가 계단에 앉아 있었다. 좋아요. 네, 타민. 프라우와 양난. 타민은 계단에 앉아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 그의 머리카락도 아름답지 않고 수염도 아름답지 않다.
그는 눈이 붉고 화끈거리는 채로 자랐다. 좋아요. 2주 후에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완전히 낙담해 있었습니다. 좋아요. 당신은 왜 여기 있어요? 안디아를 보세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서서 걸어갔다. 옷에서 술 냄새가 났다. 내게 가까이 오지 마. 돌아서서 저 사람을 봐. 누군가 내 팔을 잡았다. 나 떨고 있어? 제발 제 말을 한 번만이라도 들어주세요. 나는 심호흡을 하고 2층 문을 열었다. 타미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심 씨는 조심스럽게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알겠어요. 침묵이 흐른다. 말해봐의 태미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굽었다. 내 어깨는 떨리고 가슴은 답답해졌다. 하얗게 변합니다. 창피. 60세 이후의 이혼. 그리고 처음에는 양난에게 반했어요.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제가 이혼남이라고 말하면 거절당할까 봐 걱정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거짓말이었어요. 우리가 가까워질수록 내가 이야기할 시간은 점점 줄어들어. 그녀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바닥으로 흘러내립니다. 60세 남성이 우는 모습을 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20년 결혼 생활 내내요. 아내는 내 몸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 너무 얇아서 안을 때마다 뼈만 보일 정도예요. 우리는 함께 있는데도 너무 슬프고 외로워요.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양나는 다릅니다. 저는 제 몸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 항상 즐거워요.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도 들었어. 얼굴이 화끈거려. 나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양난에게 감사함을 느낀다. 난 사랑이 뭔지 알아. 사랑은 소파 위에 있어? 나는 아래로 내려가 무릎을 꿇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저는 울었어요. 나는 화가 났지만 배신감도 느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픕니다. 일어서세요. 용서를 받을 때까지 일어서지 않겠습니다. 태민이랑 양나업 씨는 이걸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아직 살아있어요. 지난 2주 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의 손이 내 다리에 닿았다. 알겠어요. 내 손은 거칠고 떨린다. 좋아요. 나는 오랫동안 그를 응시했다. 60세 남성이 무릎을 꿇고 울었다. 매우 강력해 보이지만 실망스럽습니다. 너무나 명백해. 일어서세요.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타미는 고개를 들고 눈물을 닦았다. 그는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정말 죄송해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요. 이건 이전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준비해주세요.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재산을 분할했습니다. 내일 할게요. 그리고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그런 짓은 안 할 거예요. 타미는 일어서서 나를 꼭 껴안았다. 널 안아줄게. 나도 그를 안아줬다. 2주 후에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너무나 따뜻했다. 감사합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존중해왔습니다. 좋아요.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함께였다. 좋아, 2주 휴가야. 하지만 내 몸은 내게 그걸 일깨워준다. 태민의 손이 내 몸에 닿았다. 가슴과 허리를 가리는 내가 만졌어. 내 손이 그의 탄탄한 등에 미끄러져 들어갔다.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양난을 기억하시나요? 저도요. 우리 입술이 닿았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대하고 그 다음에는 부드럽게 대해주세요. 숨소리가 깊어지면서 나는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들은 내 옷을 벗겼다. 몸은 바람처럼 강하고 태미는 그의 눈빛 또한 따뜻했다.
여전히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는 내 가슴에 입맞춤했다. 내 손은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그녀의 손 위에 얹혔다. 나는 머리카락을 잡고 있다. 우리는 잠자리에 들 때 서로를 혼자 둘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담요 아래에 한데 모여 있었다. 체온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양나나, 사랑해. 나도 사랑해. 오늘 밤은 정말 특별해요. 헤어질 뻔했던 두 사람이 다시 만났다. 나는 당신을 더욱 깊이 사랑합니다. 타미는 내 몸을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해. 나는 그것의 온기를 느낀다. 우리는 아침까지 서로를 존중했다. 좋아요.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타미의 옷을 입었다. 그가 말했다. 오늘 전 남편을 만났고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정보를 보내드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요. 네, 당신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양난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하고 싶네요. 관심이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안전하게 가세요. 타미는 이미 떠났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미소 지었다. 이번엔 진심이시군요. 일주일 후, 태민이 내게 편지를 보냈다. 내가 가져왔어. 이혼은 끝이야. 그것은 증언입니다. 다 끝났어. 그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 나는 자유롭다. 양난과 함께. 나는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 눈물. 이것은 기쁨의 눈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다. 오늘부터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장에서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리고 저희의 변함없는 고객 여러분께 축하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준 거야? 정말 아름답다, 언니. 몸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느 날 밤, 태미는 무릎을 꿇었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당신이 화가 났을 때 제가 당신의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좀 주시겠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네, 당신은 늙으면 뭘 할 거예요? 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저는 양난이랑 잘 지내지 못해요. 나는 남자로서도 여자로서도 살고 싶어. 눈물, 준비됐어. 응, 알았어. 태민. 그는 뛰어올라 나를 껴안았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는 빙빙 돌고 또 돕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나도. 나는 웃었다. 55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 그것은 사랑입니다. 결혼식은 예정보다 일찍 열렸습니다. 혼인신고는 반드시 구청에서 하십시오. 단골 손님이 많은 패스트푸드점 제가 샀어요. 아름다운 드레스와 턱시도를요. 아무것도 아님. 나는 세트로 된 셔츠와 깨끗한 치마, 그리고 탐폰을 착용했다. CC는 큰 코트를 입고 있습니다. 축하해, 언니. 두 사람 너무 잘 어울려. 관객들은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부끄럽지만 기뻐요. 저녁 식사 후 우리는 다시 시장으로 갔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넓은 방이 보였다. 새로운 관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야? 태민아, 나도 데려가줘. 그는 나를 껴안으며 말했다. 네, 여기가 제 집입니다. 나는 2층으로 올라가 침대에 앉았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보였다. 고마워요, 양난. 뭐라고요? 왜냐하면 그건 저 같은 사람을 받아들여주는 거니까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나는 늙었고 가진 것이 없다. 별거 아니지만 내 손을 잡아줄게. 알겠어요. 나는 더욱 감사하게 되었다. 나는 내 몸을 사랑한다. 고마워. 태민아, 너 정말 친절하구나. 널 안아줄게.
나는 평생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저도요. 저희 둘 다 서로 키스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다. 그들은 내 옷을 벗겼다. 나는 더 이상 내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태민의 손이 내 가슴에 닿았다. 그는 그녀의 풍만한 가슴과 넓은 엉덩이를 만졌다. 나는 그의 엉덩이를 만졌다. 정말 아름답네요.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서히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두를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알고 사랑을 나눕니다. 우리는 아침까지 서로를 존중했다. 좋아요. 결혼한 지 한 달이 됐어요. 삶은 평범하지만 행복합니다. 타미는 아침에 일어나면 설거지를 한다. 그리고 저는 아침 식사를 만들었어요. 함께 식사를 마친 후 타미는 출근했다. 나는 가서 가게를 차렸다. 저녁에 태미는 쇼핑을 하러 갔다. 나는 여기 있다. 나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다. 그는 주인입니다. 무거운 와인 상자와 테이블을 옮기세요. 그는 문을 닫고 손님들을 맞이했다. 고마워, 타민. 물론이죠. 그게 저희 일이에요. 우리 가게요? 정말 좋네요. 날이 어두워지자 우리는 함께 2층으로 올라갔다. 나는 위층으로 올라갔다. 우리는 텔레비전을 보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는 그날 하루를 보냈다. 오늘 현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정말 멋진 손님이 오셨어요. 자유로운 대화지만 즐거운 대화입니다. 내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 타민이 내게 말했다. 널 안아줄게. 그는 조용히 말하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리고 또 사랑해. 우리는 사랑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서로가 필요해, 서로가 필요해. 좋아요. 어느 날 밤, 부유하지 않은 한 여자가 시장에 왔습니다. 저는 안에 있어요. 그녀는 태민의 전처입니다. 내 심장은 부츠 속으로 푹 가라앉았다. 태민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성이 먼저 그에게 인사를 건넸다. 예전만큼 춥지는 않네요. 이스토, 마허 둘 다 캐탄에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림으로 그려진 것이었다. 그 여자는 자리에 앉아 우리를 바라보았다. 결혼했다는 소식 들었어. 맞아, 태민아. CC가 대답했습니다. 행복하다. 그것은 진심의 목소리다. 감사합니다. 침묵이 흐른다. 미안해요, 여자분. 그가 말했다. 나도 좋은 여자는 아니야? 나는 남편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없어.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세요? 타민이 말했다. 우리는 1대1로 협력하지 않습니다. 누구?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긴 하지만 당신은 행복해 보이네요. 태민이가 예전보다 나를 더 닮아가는 것 같아. 나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네, 저는 행복합니다. 그 여자는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저를 잘 보살펴 주세요. 사람들을 잘 보살펴 주세요. 맞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네, 그럼 전 갈게요. 행복하세요. 그 여자는 떠났다. 문을 열자 태민이가 내 손을 잡았다. 알겠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 맞아. 이게 우리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시대가 변했다. 봄이 왔고 가게 앞 화단에는 꽃들이 만발해 있습니다. 번창해 왔습니다. 단골 고객 수가 증가했고 매장 방문객 수도 증가했습니다. 번창해 왔습니다. 겨울이 왔고 맥주는 따뜻한 날씨에 딱이죠.
판매된. 태미와 나는 함께 땀을 흘린다. 효과가 있습니다. 가을이 왔고 나뭇잎들이 벌써 떨어졌다. 태민과 함께 가세요. 나는 걷고 있다. 겨울이 왔고 다시 눈이 내리고 있어요. 1년 전 비가 내리던 그날 밤 저도 그런 일을 겪었어요. 태민이 기억나세요? 벌써 1년이 됐네요. 네, 그건 어때요? 오늘 밤에요. 우리는 선을 넘었다. 이제 우리는 부부입니다. 좋아요. 후회하세요? 내가 물었다. 물론이죠. 양난이는 어때요? 저도요. 숫자. 우리는 서로 껴안는다. 어느 일요일 오후, 나는 2층 아파트 거실에 있었다. 저는 차를 마십니다. 타미는 내 옆에서 신문을 읽고 있다. 좋아요.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는 하루였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양난, 맞아요. 여기서부터 계속하죠. 나 나이 들고 있어? 응, 그런 것 같아. 태민. 씨씨가 내 손을 잡았다. 내 손이 뻣뻣하고 힘이 없더라도 매우 덥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이 듬뿍 내려 땅을 뒤덮는다. 그것은 흰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오늘과 마찬가지로 1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타민이 내 옆에 있어요.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는 키스를 나눴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우리는 제가 사는 곳은 날씨가 덥습니다. 55세에서 60세 사이 너무 늦게 찾아온 사랑이다. 사실입니다. 저는 평생 제 몸을 부끄러워해왔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해. 나이가 들고 몸이 변했지만 여전히 내 몸을 사랑해요. 난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알아? 그리고 그와 함께 있어 줄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죠. 나는 내가 행복하다는 걸 알아요. 용나나,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 그래, 좋아. 영원히,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고 우리의 사랑도 함께 떨어지고 있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당신은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나이와 외모에 상관없이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매일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동화 속 세상, 천국 같아요. 감사합니다.